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할머니라는 소리가 익숙해진 손주를 셋이나 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며칠 전에 셋째 손주를 봤어요. 8년 전 외손자가 태어났고 4년 전 친손자, 그리고 며칠 전 친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오래전 딸아이를 낳고 오랜만에 여자아이를 보니 정말 예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며느리가 첫애를 낳았을 때 조리원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돈 아깝다며 굳이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든 조리원에 보내주고 싶어 제가 진즉부터 예약을 걸어두었죠. 물론 이번에도 극구 싫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 낳아준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서 애써 고집을 부려 조리원에 보냈답니다. 이번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더도 말고 딱 너희 엄마처럼만 자라달라고요. 제 주변에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거나 이유 없이 며느리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제 며느리가 더없이 고맙고 예쁘답니다. 하마터면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맞을 뻔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아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자상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일찌감치 간에 문제가 생겨 40대 초반부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했죠. 생활비를 비롯해 아이들 교육비, 거기다 남편 병원비까지 벌어야 했기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었어요. 돈 들어갈 때는 끝도 없고 세 식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돈 버는 일 이외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죠. 애들 공부조차 챙길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든 말든 일단 굶기지는 말자. 그리고 나 이렇게 고생시키는 남편 밉고 야속한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일단 살리고 보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도 애들은 엄마 고생하는 게 불쌍했는지 알아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더군요. 딸아이는 대학도 포기하고 일찌감치 인터넷 쇼핑몰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꽤 벌었어요. 그래도 대학 공부 못 시킨 게 너무 미안했는데 엄마,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나 원래 공부에 취미 없었잖아. 애당초 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했어. 그러니까 불쌍하네, 미안하네, 그딴 소리 하지 마. 사실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워낙 야무져서 어떻게든 굶지 않고 살아갈 걸 알았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죠. 자라면서 많이 먹이질 못했어요. 먹을 게 없어 못 먹인 게 아니라 워낙 잔병 치레를 많이 해서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잘 먹지 않았고요. 더 짠한 건 아프면 아프다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들어가서도 방에 앉아 책만 보고 뭐 사달란 말도 거의 안 했죠. 사춘기도 아주 조용히 보냈고 친구도 거의 없어서 책상에만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뭘 하는지 신경도 못 써서 그저 공부하겠지, 책 보겠지, 애써 억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억지 믿음은 헛된 게 아니었어요. 어느 해 봄, 남편이 허무하게 세상을 뜨고 그해 연말 아들은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죠. 저는 변리사라는 게 뭐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한 거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딸아이가 저도 모르게 자기 동생 공부하는데 엄청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내가 못한 공부를 제가 다 한 거지 뭐. 내 공부 대신해 준다는데 누나가 돼서 그깟 뒷바라지 못 해주겠어? 딸애는 자기 동생 공부가 끝나자마자 독립을 해서 나갔고 그 후 저는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무조건 일 그만두라길래 그렇게 했어요. 아침 출근하는 아들 밥 챙겨 먹이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받아 쓰는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든든함을
소급해서 몽땅 다 받는 기분이었죠. 주변 친구들 모두 저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 집 아들이 효자 중에 효자야. 어디에 내놔도 안 빠지는 아들이니까 며느리는 까탈스럽게 골라도 되겠어. 사실 제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아들은 솔직히 거저 키운 셈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알아서 했으니까요. 일하고 집에 돌아와 밥 먹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내 몸이 너무 피곤해 잠들기 바빴기에 얼굴 마주보고 다정한 대화조차 나누질 못했거든요. 어느 날 출근 준비하며 면도하는 아들 얼굴을 무심히 봤는데 제가 언제 저렇게 컸나. 이제 보니 남편을 많이도 닮았네 싶은 게 내 아들임에도 엄청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답니다. 딸아이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종종 친정에 들르는 일이 많았는데요. 엄마 있잖아. 주변에 엄마 아들 탐내는 사람 되게 많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변리사라고 했더니 선보게 해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얼마 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시댁 먼 친척이 직접 전화해서 자기 동생 소개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거 있지? 변리사가 좋긴 좋나 봐. 혹시 엄마 아들 연애하는 기미는 안 보여? 연애? 안 하는 것 같던데. 혹시 한다 해도 티내고 다닐 애도 아니잖아. 밖에서도 걔 노리는 사람들 많을 텐데 엄마 며느리는 누가 될지 진짜 궁금하다. 실제로 아들은 단 한 번도 여자 얘기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늘 조용했고 외모에 신경 쓴 적도 거의 없었죠.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늘 집에만 있었고요. 남몰래 은밀히 통화하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막연하게 저 녀석은 누구랑 결혼할까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태 그랬던 것처럼 결혼도 알아서 하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떠본다거나 결혼하라고 독촉하지도 않았죠. 그치만 평생 끼고 살 순 없기에 슬슬 결혼 걱정이 커지긴 하더군요. 내가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가 하루 날 잡아서 물어봐. 결혼 생각 있는지. 그럴까? 엄마한테는 말 못해도 나한테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솔직히 지도 남잔데 동성 연애자가 아닌 이상 여자한테 전혀 관심 없을 순 없겠지. 실제로 얼마 후 지 누나가 슬쩍 떠봤대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금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일 배우느라 정신없다. 당분간은 일에 열중하겠다 했다네요. 그래서 그 뜻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일에 집중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휴일이었는데 모처럼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길래 늦지막이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밥을 다 먹고 일어나 방에 안 들어가고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엄마, 다음 주말에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일? 같이 누구 좀 만났으면 좋겠어서. 같이? 누굴? 사실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난 지 8개월쯤 됐는데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런 결혼 얘기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한참 쳐다봤죠. 내 아들이 난생 처음 여자 얘기하는 건데 결혼 얘기부터 불쑥 꺼내니 아무 생각이 안 났고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대체 이 녀석은 어떤 놈인가 싶더군요. 그래 만나보자. 며느리감이라는데 당연히 만나야지. 어떤 여자인지 안 궁금해? 네가 결혼 결심한 여자면 괜찮은 여자일 거야. 설령 머리에 뿔 달린 여자라 해도
너 좋으면 결혼해.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진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로서 해준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아들은 실망 한 번 시킨 적이 없이 늘 잘해왔기에 전 아들 선택에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참 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여자였습니다. 제 아들이 조금 작은 편인데 그보다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작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키에 얼핏 보면 마른 체형이었지만 상당히 균형 잡힌 몸을 가진 여자였어요. 하지만 예쁘장한 외모보다 말투나 분위기가 나긋나긋한 점이 참 좋더군요. 엄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왜 빤히 보고만 있어요? 글쎄다. 네가 좋아하는 여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부모님도 우리 아들 만나는 거 알아요? 네, 아직 인사는 못 드렸지만 알고는 계세요. 서둘러 부모님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머니를 뵙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사업체를 갖고 있어서 바쁘신 분들이라 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고,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으며,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더군요. 외가는 교육자 집안이고 친가는 대대로 사업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탐나는 아가씨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보태준 것도 없이 자기 혼자 공부해서 변리사가 된 아이라 내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무조건 좋아요. 그나저나 결혼하면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 결혼하면 지금 사는 집을 팔아 신혼집 마련해주고 저는 작은 전셋집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하면 어머니 혼자 사시려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요즘 누가 아들 내외랑 살아.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었어요. 오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떻게든 어머니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을 할까?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아가씨가 참 대견하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이러니 우리 아들이 좋아했겠구나 싶더군요. 저에겐 100점 만점에 100점을 꽉 채운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그 아이는 거의 매일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안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편으로 선물도 보내주고 필요한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냐 꼼꼼히 챙기면서 과할 정도로 제게 잘했죠. 어서 빨리 며느리로 맞아들여 같이 살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 그쪽 집 부모님은 언제 보기로 했어? 빨리 인사를 드려야 상견례도 하고 날도 잡고 그러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두 분 다 외국 출장이 많으셔서 시간 맞추기가 힘들더라고. 곧 바쁜 일 끝나신다니까 조만간 찾아뵐 거야. 그건 그렇고 주말에 네 생일인데 엄마가 따로 안 챙겨도 되지? 모처럼 니들 둘이 좋은 데 가서 밥 먹어.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 생일맞아 저는 간단하게 미역국이나 끓여주고 둘이서만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가 전화해서 말하길. 어머니, 오빠 생일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생일상 차려주고 싶은데 솔직히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서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장 봐서 집으로 갈게요.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특해도 너무 기특했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는 장을 산더미처럼 봐와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직접 아들 생일상을 준비했죠. 전에 보니까 오빠가 수육 좋아하던데 그거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역국은 소고기보다 황태 넣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김치는 덜 익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겉절이용 알배추도 사왔어요.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둘이 함께 아들 생일상을 준비하면서 매년 생일이나 명절마다 이렇게 오순도순 음식 준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게다가 아들 생일 선물과 함께 제 선물까지 사왔더군요. 오빠나 할 때 많이 힘드셨어요? 사실 오빠 생일은 어머니가 엄청 고생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선물도 준비했어요. 오빠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에게 더없이 잘하는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보는 눈빛이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연애라는 걸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이 담긴 눈빛, 온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눈빛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와,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을 만큼 그 아이의 눈동자는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애들 신혼방은 어떻게 꾸며줘야 할까? 지금 사는 집이 넓지 않아 대출이라도 받아 집을 넓혀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부동산을 드나들며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이따 저녁에 시내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왜? 선물 받은 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서요. 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리려고요. 내 옷을 뭐하러 사? 그냥 넣었어. 아니에요. 진즉부터 어머니 따뜻한 외투 한 벌 사드리고 싶었어요. 이따가 나오실 거죠?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오빠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옷 사준다는 말보다 아들과 함께 다 같이 저녁 먹을 생각에 너무나도 설레더군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시내에 나갔는데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아마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만나자마자 제 팔짱을 꼭 끼고 백화점에 데려가더군요. 같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데 어찌나 행복하던지. 그동안 며느리랑 백화점 쇼핑 다닌다는 사람들 보면서 많이 부러웠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연일까요? 어쩌다 들어간 의류 매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 운명이었죠. 어서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시 뵙네요. 건강하시죠? 매장 직원이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누군지 몰라봤다가 건강하시죠? 라는 물음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1년 전쯤 모처럼 사이가 집에 온다길래 좋은 고기 좀 사서 먹이고 싶어 혼자 백화점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저혈당 쇼크 때문에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 고치다 말고 저를 향해 달려와서는 온 힘을 다해 부축해주며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제 옆에 붙어서는 물도 먹여주고 몸도 주물러주고 게다가 그때 제가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그 아가씨 옷을 다 버렸는데 그래도 괜찮다면서 속 편해질 때까지 더 하라고까지 하더군요. 의료진 도착하고 응급처치 후 안정 찾을 때까지 한순간도 제 곁에서 떠나질 않았던 아가씨였어요. 안정을 찾은 후에도 계속 옆에 있으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지켜봐 주다가 집에 가는 택시까지 잡아주었죠. 어떻게든 다시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백화점 어느 매장에서 일하는지 이름이 뭔지도 묻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딸애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딸이 백화점에 연락해 그 직원에 대해 물어보니 그새 그만두었다 하더군요. 그렇게 영영 못 보나 했는데
세상에나, 그날 바로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생명의 은인을 여기서 만나네. 생명의 은인이라뇨. 무슨, 그래도 건강해 보이셔서 좋네요. 그 뒤로 고맙다는 인사하려고 찾아갔는데 그만두었다길래 엄청 아쉬웠어요. 마침 다른 백화점 매장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옷 사러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옷 사준다고 해서 왔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런데, 어? 순간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반갑다고 환하게 웃어주던 매장 직원은 제 며느리 될 아이를 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딱 봐도 그 아이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 화장실이 급해서. 마치 빚쟁이 피해 도망가듯 서둘러 매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저분이 며느님이세요? 아직은 며느리 아니고 곧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온몸에 찬기가 확 돌더군요. 혹시 저 아이를 아느냐, 알면 어떻게 아느냐 묻고 싶었지만 일단은 며느리 될 아이한테 가는 게 우선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서둘러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이나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20분쯤 흘렀을까 그 아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회사에 급한 일 있다는 연락받고 지금 회사 들어가는 중이에요.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니다, 난 괜찮아. 어서 회사 들어가 봐. 나는 알아서 집에 들어갈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옷 사드려야 되는데. 옷이야 다음에 사도 되지. 바쁠 텐데 이만 전화 끊자.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따 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전화는 오지 않았고 아들한테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매장 직원은 왜 놀랐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왜 도망가듯 나가버렸을까? 다음날 저는 그 매장 직원을 다시 만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갈 이유는 많았습니다. 1년 전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간 김에 옷도 한 벌 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대체 무슨 일인지, 내 며느리 될 아이랑 아는 사이인지 조심스레 물어는 봐야 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들어가셨어요? 어제는 그냥 가버려서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 찾느라 그랬어.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그 애는 일이 바빠서 나 혼자 왔어. 그나저나 몇 시에 퇴근해요? 별일 없으면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간절한 부탁이니까 나랑 같이 식사해줘요. 지난번에 나를 그렇게 도와줬는데 밥도 한 끼 못 사주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오늘 안 되면 다른 날도 괜찮고. 그 직원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저도 고집을 부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에 일이 있다길래 이틀 후에 만나 저녁을 먹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나이는 몇인지. 알고 보니 며느리 될 아이와 나이가 같더군요. 결혼은 했어요? 아니요. 실은 작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 돌봐드리느라 친구조차 제대로 못 만났어요. 이제는 친구들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래야죠. 착한 딸이네. 다른 식구들은?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직장이 창원이라 거기 내려가 있어요. 일단은 동생부터 결혼시키고 저는 좀 천천히 하려고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이고, 실질적인 가장이었구만. 사실 우리 아들도 생전 연애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느닷없이 결혼하겠다고 선언하던데, 아가씨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아, 지난번에 같이 오셨던 그 여자분? 음, 며느리 될 애가 나 옷 사준다고 하길래 같이 온 거였어. 그때 또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 아가씨의 표정이 바뀌는 걸요. 하지만 대놓고 아는 사람이냐 물을 순 없었죠. 그래서 슬슬 돌려서 말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아이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 밑에서 일하고 있어. 엄마도 사업하는 분이시고 여러모로 우리 쪽이 많이 기우는데 걔가 워낙 나랑 내 아들한테 잘해서 마냥 예뻐 보이네. 게다가 결혼하면 나랑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러니 내가 안 예뻐할 수 없지. 안 그래? 저 실례지만 아드님 직업이 혹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가요? 우리 아들 변리사예요. 변리사요? 아, 역시. 역시라니, 뭐가 역시라는 걸까? 뭔가 좀 더 캐묻고 싶었지만 내가 아무리 꼬치꼬치 묻는다 해도 어쩐지 다 털어놓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예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어디세요? 밖에 볼 일 있어 나갔다가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괜찮죠? 지난번에 갔던 거기? 아니요,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 백화점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더라고요. 직접 나오지 마시고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지난번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니 일부러 그곳을 피하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딸애를 불러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둘이 나이가 같다며 학교 때 친구 아닐까? 서로 앙숙이었던 사이일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아들 직업은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지. 여자들끼리는 그런 거 있거든. 누구한테 시집 가는지, 어떤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하는지 충분히 궁금할 수 있어. 그래? 정말 그런 걸까? 근데 엄마, 솔직히 나도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는데, 왜 아직도 그 집 부모님께 인사를 안 드린 걸까? 그 집 양반들이 워낙 바쁘다잖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사익감 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생각해보니 딸아이 말이 맞더라고요. 아무리 해외 출장 많고 바쁘다 해도 반나절, 아니 몇 시간만 짬내면 될 걸 두어 달째 미루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우리 아들 맘에 안 들어하는 거 아니야? 맘에 들고 안 들고 일단 만나봐야 아는 거지. 게다가 별리사라는데 나 같으면 열일 제치고 보자 했겠네.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좋다 하고 거기다 예쁘고 싹싹하기까지 해서 덩달아 무조건 좋다 했는데 너무 성급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고 확인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은 엄마, 당사자들한테 아무 말하지 말고 영 찜찜하면 내일 나랑 같이 그 백화점 직원 만나보자. 딸이랑 옷 사러 왔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물어보지 뭐. 내가 물어볼게. 다음 날, 딸아이와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저희 어머니 도와주신 분이라고 하길래 고맙다는 인사 드리러 왔어요.
별 말씀을요.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맛있는 밥 사주셨는데요.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감사 인사 전하는 게 마땅하죠. 제 동생도 같이 오려 했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서 저만 왔네요. 아, 네. 아가씨의 표정을 보고 딸아이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 하더군요. 전에 우리 옳게 될 사람을 봤다고 하던데. 네, 어머니랑 같이 오셨었어요. 사실 나는 옳게 될 사람을 아직 못 만나봐서 인상이 어떤지 잘 몰라요. 보기엔 어땠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가씨는 잠시 말을 못하더군요. 은근히 당황해하는 것 같았고 뭔가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말을 아끼더군요.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 두 사람이 많이 좋아하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느꼈던 묘한 분위기를 딸아이도 감지했더라고요. 매장에서 나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가 있긴 있네. 무시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다. 네 말대로 그냥 학교 다닐 때 알던 사이 아닐까? 그냥 학교 때 친구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학폭 이런 거면 곤란하지. 일단 엄마 먼저 집에 들어가세요. 나는 저 아가씨랑 얘기 좀 더 해볼게. 어쩌면 나한테는 편하게 털어놓을지도 몰라.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왔고 몇 시간 후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그냥 다 털어놓고 물어봤어.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전부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래? 그 아가씨 말이 전에 일하던 백화점 VIP 고객이었대. 나한테 얘기해준 건 그게 다야. 괜히 남의 집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그쪽 말만 듣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라고는 하네. 엄마, 이거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그걸 무슨 수로 알아보냐. 내가 한번 알아볼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동생 일인데 돈 들여 사람 써서라도 확실히 알아봐야지. 그날 저녁 아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퇴근하더군요. 그게 뭐니 물었더니 그 아이가 엄마 드리라고 줬다네요.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기분 좋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 과일을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모든 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 니네 어디서 처음 만났다고 했지? 누가 소개해줬다고 했나? 아니야, 일 때문에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있었는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진 거야? 밥 다 먹고 나가는데 먼저 말을 걸더라고. 자기 부모님이 사업하시는데 특허 관련해서 상담할 일 있으면 의뢰하고 싶다고. 그래서 명함을 줬지. 그 후로 몇 번 통화하고 만나고 그러다가 가까워졌어. 옆자리 손님이었다면서 너가 변리사인 건 어떻게 알았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겠지. 바로 옆 테이블이면 거의 다 들리잖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내 아들이 변리사인 걸 알고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건데 물론 부모님 사업 때문에 변리사가 필요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해도 충분히 말이 되는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아직 그 집 가족들하고는 인사 못한 거야? 해외 출장 일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대. 현지 업체에 문제가 좀 생겼나 봐. 한참 더 걸릴 수도 있다면서 일단 우리끼리 결혼 날짜부터 잡으라 하셨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부모님 뵙고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상견례 하자고 했어. 걔는 나랑 엄마가 너무 좋은가 봐. 빨리 결혼하고 싶어 죽겠대. 굳이 미룰 것도 없지만 보통의 절차를 건너뛰면서까지
결혼을 서두르는 게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아들을 이렇게나 좋아해 준다니 당장이라도 들어와 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딸아이가 기막히다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였습니다. 들어와 앉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길. 안 돼. 함부로 집에 들일 사람이 아니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딸애가 들려준 얘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얘기 듣는 도중 현기증까지 나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전문 업체를 통해 뒷조사를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일단 몇 년 전에 개명을 했더라고. 물론 개명이 죄도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개명할 만도 했겠어. 개명이다 뭐야. 할 수만 있으면 신분 세탁까지 하고 싶었겠더라. 우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강원도 어디 시골에 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다는 오빠는 미국이 아닌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그 아이 역시 전과는 없지만 수차례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네요. 소송? 왜? 무슨 일로? 사기로 고소당한 적도 있고 그게 다가 아냐. 상간녀 소송을 2번이나 당했대. 엄마도 드라마 많이 봐서 알지? 상간녀 소송. 유부남이랑 바람 폈다는 뜻인 거야. 옛날 같았으면 간통인 거지. 세상에, 간통이라니. 그리고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더니 직장도 없이 원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으며 의료보험료마저 체납 중이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내가 진짜 이 얘기 듣는데 아찔하더라.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망정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시켰으면 어쩔 뻔했을까. 걔 애도 있대. 애가 있단 말에 심장이 어찌나 뛰던지 또 한 번 쇼크 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상간남 애를 낳았는데 그 애는 아빠 쪽에서 데려갔대. 말이 데려간 거지. 애 엄마가 안 키운다고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휴, 대체 내 동생은 어쩌다 이런 애한테 걸린 건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백화점 아가씨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그런 묘한 표정을 지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딸아이와 함께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귀찮게 자꾸 찾아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도저히 이 결혼 못 시킬 것 같더라고. 혹시 아가씨도 그 애에 대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까지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예전에 다니던 백화점에서 그 여자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올 때마다 몇백씩 카드를 긁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자들이랑 왔어요. 다시 말해 남자들 카드로 물건을 산 거죠. 그 남자들은 누군데요? 자주 바뀌었어요. 젊은 남자랑 올 때도 있었고 나이 많은 남자랑 올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그 여자분을 또렷이 기억하는 건 어떤 사건 때문이에요. 사건이라니 무슨 사건? 얘기는 이랬습니다. 그날도 어떤 남자랑 함께 와서 쇼핑을 하던 중 남자의 와이프가 나타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친 거죠.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얼굴에서 피가 철철 나길래 일단 사람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직원들 옷 갈아입은 방으로 피신을 시켰대요. 그러는 와중에 자기도 상대방 여자한테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제가 나서서 도와주니까 친구인 줄 알았나 봐요. 저한테도 쌍욕을 하고 물건 집어 던지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뒀다가는 진짜 맞아 죽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람은 살려야겠기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막고 있던 사람을 도와주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네요. 고맙다는 말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니까요. 솔직히 섭섭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거라는 거 알 텐데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생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생각했죠. 나중에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돈 많아 보이는 남자, 직업 좋은 남자, 잘 나가는 남자한테 일부러 접근해 그 남자들 돈으로 먹고 사는 여자래요. 그 백화점뿐 아니라 다른 백화점에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아드님 직업이 뭐냐 물었던 거예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꽃뱀이었던 거죠.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주르륵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괜찮으세요? 혹시 어지럽고 메스껍고 그러시면 잠깐 누워 계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실게요. 아유,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아가씨한테 또 신세질 수 없지.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괜한 얘기 아니야. 꼭 들었어야 될 얘기야. 지난번엔 나를 살렸더니 이번엔 내 아들을 살려주네. 정말 고마워요. 그 아가씨는 마치 자기가 큰 죄를 지은 듯 눈물을 글썽이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오랫동안 머리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하늘나라 가 있는 아버지가 도와줬다 생각하자. 이제라도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게 어디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오히려 다행이다 생각하자, 응?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애들 아빠가 도와준 거다. 차마 우리 아들이 꽃뱀한테 장가드는 거 볼 수 없어서 백화점 아가씨를 만나게 해준 거다. 하지만 큰 숙제가 남아있었죠.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며 아들이 받을 상처는 어떻게 달래야 하나.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리는 목소리는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그 아이였습니다. 앞치마를 차려입고 방긋 웃으며 나오더군요. 어머니랑 같이 저녁하려고 왔어요. 어머, 누님도 같이 오셨네요. 딸아이와 저는 일단 모른 척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꽃뱀 여자애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 그나저나 우리 애도 빨리 너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두 분 다 워낙 바쁘셔서요. 지금도 해외에 계시거든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직접 가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면 안 될까? 안 그래도 그럴까 생각도 했는데요. 오빠가 너무 바빠서 며칠씩 시간 빼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생글생글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생글생글 미소가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때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며칠씩 시간 낼 건 뭐 있어. 주말에 다녀오면 되잖아. 새로 뚫린 고속도로 타고 가면 강원도 금방 가지 않나? 강원도? 강원도라니?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놈이야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니 의아해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전 곧바로 그 아이의 표정을 살폈는데요. 뭔가를 직감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너, 네 여자친구 본명 알아? 본명이 훨씬 예쁘던데 왜 개명을 했어? 그제서야 그 아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개명이라니, 자기 그거 본명 아니야? 이쯤 되니 저도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강원도에 계시는 부모님 찾아뵙긴 해? 하나 있는 딸 많이 보고 싶으실 텐데. 제 얘기에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저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진 모르겠지만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놔야지. 왜 거짓말을 해? 그 거짓말 때문에 너가 우리 아들 좋아한다는 것도 전혀 믿을 수가 없잖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들은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 속이느라 너도 고생 꽤나 했을 텐데 여기까지만 해라. 나도 우리 아들도 더 이상 바보 되고 싶지 않다. 근데 어머니, 저 정말 오빠 좋아해요. 오빠도 저 좋아하고요. 어머니도 정말 좋아서 그래서 모시고 살겠다 한 거예요. 그건 진짜 제 진심이에요. 참 딱했습니다. 어쩌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너무 가엾더라고요. 하지만 제 딸은 저와 생각이 달랐나 봐요. 솔직히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좋아서 시집살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너 갈 데 없잖아. 아니야? 그리고 내 동생이 좋아서 이것저것 속이고 결혼하겠다는 거는 이해한다 치자. 없이 사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근데 유부남 아이까지 낳은 여자는 차마 받아줄 수가 없어. 이렇게 모든 게 들통이 나자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참 대단들 하시네요. 뒷조사를 참 꼼꼼히도 하셨어. 나도 까먹고 사는 내 새끼까지 찾아내고. 그래서 그 애는 지금 어떻게 산대요? 새엄마가 잘 키워주고 있대요? 이쯤 되니 아들도 뭔가를 느꼈던지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꿈이라면 빨리 깨야 되고 현실이면 빨리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엄청 머리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너 일단 가. 가라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가방을 챙기더군요. 그리고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오빠 그래도 내 덕에 좋았잖아. 안 그래?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나 때문에 여자가 뭔지도 알게 되고 나름 좋지 않았어? 그 아이의 마지막 표정과 말은 참 사악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악한 걸 떼어내 버렸으니 이제 아들의 상처를 달랠 일만 남았던 거죠.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을 안 했던 것처럼 아들은 속상하고 슬프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를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 아이가 떨어져 나가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냈어요. 하지만 아들도 딸도 저도 그 일을 잊을 순 없었죠. 엄마, 쟤 지난번 그 일 때문에 아예 결혼 안 할까봐 걱정돼.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안 그래도 말 없는 앤데 그 속을 어떻게 알겠냐. 저 역시 아들 결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를 통해 들어오는 선자리도 있었지만 차마 선보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들어온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 얘기하길 엄마, 나 결혼하겠다고 하면 혹시 반대할 거야? 반대를 왜 해?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지난번 그 일 있고 엄마가 나 여자 만나는 거 싫다고 할까봐. 성인 남자가 여자 만나는 일이 뭐가 문제야. 그때 그 일은 그 일이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또 만나는 건 당연하지. 고마워요, 엄마. 나 사실 만나는 여자 있어요. 어떤 여잔데? 친구놈 소개로 우연히 만났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고 대학도 2년제 나오고 여러모로 엄마 눈에 안 찰지도 몰라요. 근데 어쩐지 저는 이 여자다 싶어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사자 직업 가진 아들 둔 엄마들이
흔히 아들 장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도 있는 집 딸내미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는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 그 일로 인해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왜 TV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있는 집 며느리다 해서 좋아했는데 어딘가 한 구석은 반드시 흠이 있듯이 그럴 바엔 아예 조금 성에 안 차도 심성 착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죠.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들 결혼 문제는 전적으로 먼저 떠난 남편이 좌지우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반전에 반전을 보여주는지 내 남편이 이렇게나 흥미진진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들이 이 사람이다 생각된다면서 저에게 데려와 인사시킨 아가씨는 안녕하세요. 처음 사모님. 네, 바로 그 백화점 매장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엔 이 아이도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접근한 건가 하는 의심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 친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며 무조건 만나보라 하길래 만나게 된 거래요. 아들놈이 외모 학벌 집안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착한 여자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네요. 그 아가씨 착한 거야 제가 먼저 겪었기에 그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서로 많이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얼마나 좋았던지 결혼도 하기 전에 애부터 갔더라고요. 물론 그 아가씨도 시집살이 하는 거 상관없다 했지만 제가 극구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애들에게 내주고 저는 근처에 전셋집 얻어 나올까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살 집은 저희가 마련할게요. 제 목숨을 구해주면서 인연을 맺었다가 내 아들까지 수렁에서 건져주고 상처받은 아들을 품에 안아주기까지 한 그 애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은 자기 이름을 건 사무소를 개업했죠. 흔히들 복덩이라고 하잖아요. 저에겐 며느리가 복덩이 중 복덩이였습니다. 시집 오자마자 떡하니 아들 손주 낳아주고 아쉬움 없이 남편 챙기고 무엇보다 저에게도 너무 잘했죠. 주기적으로 제 혈당 체크도 해주고 하나부터 10까지 정성이 가득한 것만 챙겨준답니다. 그 애가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엊그제 엄마 기일이었는데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엄마가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 만나게 해준 것 같아서요. 사실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 덕에 좋은 며느리 드린 것 같아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며칠 전 딸아이가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마, 이제야 얘기지만 나 사실 쟤들 결혼하기 전에 올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다? 돈 주고 뒷조사를 또 했다는 거야? 아이, 그게 아니고 올케가 일하던 백화점에 내 친구 동생이 다니거든. 그래서 평판이 어떤가 슬쩍 물어봤는데 딱 한마디 듣고 마음이 놓이더라고. 한마디라니 단 한 번도 손님 욕을 한 적이 없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매일매일 손님 상대하다 보면 별의별 진상 손님들도 만날 거 아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손님 욕하는 게 일상인데 올케는 단 한 번도 손님 욕을 한 적이 없대. 그만큼 천사표라는 뜻이지. 전에 다니던 백화점에서 지점을 옮긴 것도 스카웃된 거래. 서로 데려가고 싶어하는 직원이었다네. 하긴 저 쓰러졌을 때 도와주던 모습부터 꽃뱀을 알아보고도 애써 말을 아끼던 모습. 그러다 결국 다 털어놓긴 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눈물 글썽이며 제 걱정하던 모습까지 타고난 심성이 착한 사람이란 걸 증명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엄마, 지난번 그 꽃뱀 기집애 말이야. 나 우연히 걔 소식도 들었다?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말하면 들은 게 아니고 본 거지. 우리 집 근처에 대형 쇼핑몰 오픈했다길래 갔다가 봤어.
또 누구 등을 쳐먹었는지 쇼핑백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나가길래 일부러 아는 척을 했거든. 또 누구 하나 물었나 봐 하면서. 그랬더니 나를 죽을 듯이 째려보면서 저 아세요 하는 거 있지? 진짜 대단하더라. 와, 그런 애가 우리 집 며느리 됐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제가 진짜 어른이 되긴 했나 봅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못된 거, 사악한 것이라고 욕을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아리더라고요. 아직 한창 젊은 애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그 집 부모는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기나 할까?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까지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애를 생각하니 말년이 참 고달플 텐데 누군가 옆에서 바른 길로 끌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른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 아이 딴에는 지금의 젊음이 영원할 거라 생각되겠죠. 저는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딸아들 낳고 애 키우는데 모든 젊음을 바친 셈이에요. 즐기지 못한 젊음에 대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낸 젊음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닐까요? 물론 젊어고생 사서 한다는 말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치만 다른 건 몰라도 고생과 노력만큼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건 확신할 수 있어요. 야무진 딸, 든든한 아들, 더없이 고마운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내 손주들, 치열하게 살았던 내 젊음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없이 만족하고 더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려 해요. 그래도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저보다 덜 고생하고 더 많은 행복 누리길 바라며 이쯤에서 긴 얘기 마치려 합니다. 긴 글을 쓰면서도 손녀 얼굴이 아른거리네요. 서둘러 조리원으로 달려가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